리더의 질문은 어때야 하는가? 세계적인 리더십 교육기관 CCL에서 119명의 성공한 글로벌 기업 사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성공하는 리더의 필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1위를 했을까? 방향 설정, 비전 전파, 전략적 사고방식,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변화? 모두 아니다. 1위는 바로 질문하는 능력이었다. 질문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리더는 4위, 질문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리더는 6위에 올랐다. 이처럼 리더십은 바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유권이 한국인으로부터 외국인으로 넘어간 회사에서 근무하는 매니저가 있다. 그는 늘 불평에 가득 차 못마땅한 얼굴로 일을 하곤 했다. 오랜만에 그를 만났는데 얼굴이 환하게 달라져 있다. 깜짝 놀라 무슨 좋은 일 있느냐고 물었더니 얼굴이 좋아졌지요. 요즘 그런 이야기 자주 듣습니다. 라고 답했다. 이유를 묻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글쎄요. 회사 다닐 맛이 난다는 것이 가장 달라진 점입니다. 사장님과 사이가 좋아졌거든요. 예전 사장님은 지시하고 통제하고 잔소리를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자신이 한심하게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장님은 질문을 통해 일을 시킵니다. 희한하게 똑같이 일을 시키는데 느낌이 달라요. 일할 맛이 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달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식입니다. 한 번은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김 부장은 이 분야에서 영업한 지 얼마나 됐나 하고 묻더군요. 20년쯤 됩니다 라고 답했지요. 그러면 이 분야 영업은 한국 최고겠구만 하길래 얼떨결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계속 질문을 하더군요. 그렇다면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김 부장이 최고인가? 왠지 그건 아닐 것 같길래 아니라고 했더니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100점이라면 나는 몇 점쯤 되냐고 묻더군요. 별 생각 없이 70점쯤 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이맘때쯤은 몇 점까지 올릴 생각인가? 그를 위해 김 부장이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더군요. 저는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제 목표로 삼아 일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제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을 하니 머리도 맑고 자부심도 생기더군요. 질문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이다. 멋진 질문을 통해 직원들로 하여금 색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새롭게 사물을 보는 눈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일방적인 지시를 받고 일을 하면 책임감이 희박해진다. 그러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 책임까지 공유하게 된다. 질문은 부와 육성을 위한 최고의 무기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질문부터 생각해보자.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우선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과한 목표를 잡았을 수도 있다. 방법론이 잘못되었을 경우도 있다. 이 세 가지만 물어도 성과는 훨씬 나아질 수 있다. 첫째, 목표에 관한 질문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목표가 명확한지, 그 목표가 회사의 전체 목표와 한 방향 정렬이 되어 있는지, 목표에 대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의외로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슴푸레하다. 이런 경우는 추가 질문을 던져 그로 하여금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일종의 0점 조정, 화면 조정 시간이다. 확실한 부분은 무엇인지,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인지, 목표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더불어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물어야 한다. 많은 직원들이 목표는 할당된 것, 내게 무리한 것, 달성해봐야 회사만 좋지 내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가장 좋다. 목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목표의 공유 과정이다. 둘째, 현재에 관한 질문이다. 목표를 알고 있다면 그 다음으로 현재 자신은 목표에 비추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목표는 100인데 현재의 나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 당연히 힘이 나지 않을 것이다. 목표가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목표와 내가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는 안 된다.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눈이다. 평생 글 한 번 안 써본 사람이 올해 말에 소설가로 데뷔하겠다는 것만큼이나 허무한 이야기가 된다. 리더십의 출발점이 주제 파악인 만큼 현재 내 위치에 대해 철저하게 묻고 검증해야 한다.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성과가 미흡하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물론 관련된 질문을 여러 각도에서 던져야 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모습,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본인의 모습, 자신의 특성,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기질과 특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셋째, 목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지를 물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핵심 중 하나는 균형 감각이다. 목표가 추상적이라면 그 안에 구체적인 세부 목표는 어떤 것이 있을지를 물어야 한다. 반대로 목표가 너무 세세한 것이라면 그것을 통한 큰 목표는 무엇일지를 물어야 한다. 장기적인 이야기만 하면 단기적인 부분도 물어야 한다. 개인적인 액션만 이야기하면 조직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도 물어야 한다. 큰 목표를 작게 나누는 것도 방법이다. 우선순위를 새롭게 매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저것 따지기보다 간단한 것부터 일단 실행해 보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이를 질문으로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애로사항은 없는지, 리더로서 도와줄 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정답은 없다. 전략에 대해 저 이야기 하다 보면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다. 넷째, 가장 중요한 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직장인이 가장 많이 하는 불평 중 하나는 회사에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비전을 어떻게 회사가 줄 수 있을까란 의구심을 갖게 된다. 비전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 일 안에서 찾는 것이다. 이 비전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현재 자신이 목표로 하는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지금의 이 일이 이력서에 한 줄 보탤 수 있는 일인지, 5년 후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은지, 미래의 이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할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묻는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도 답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추상적인 것에서 조금씩 구체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